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20분, 일단, 시간 지키도록 노력할 거고요. 상명 집사님 생각하면서 상명대 갔다가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상명 집사님 고기를 주시더라고. 상명식이죠. 좋죠. 예, 육체 건강과 음식 그리고 현재 우리 이런 제목으로 짧게 제가 좀 쓰신 수양을 위해서 이 특별 발표 강의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원고를 두고가지고 프로바이오틱스를 아십니까? 프로바이오틱스 어떤 과학자가 우리나라 장수하는 노인들 마을 연구를 했어요. 순창을 아십니까? 그 바닷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는데 왜 안 넘깁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 읽기 시작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전파로 많은 일을 이루게 하며 건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신예로 집사님이 대충 넘겨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길다 싶으면 빨리 내려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되게 짧아요. 그 슬라이드보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결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다. 그래서 이제 분변 연구가 있어요. 그 상수기 보건 쪽.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이제 장내 미생물인데 유익균, 장내 이제 우리 대장, 소장 여기에 이제 균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위에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소장까지 가고 대장까지 가고 또 이제 변으로 나와 이제 유익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라는데 근데 이 장내에 유익균이 항상 있어요. 그 장세척은 일단 위험하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왜 약 파는 듯한 이런 일을 하느냐. 저는 이제 투자를 해주는 투자자에게 투자를 주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린바이오 영역에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메디푸드, 이제 동물 의약품, 그리고 이제 기타 생명 소재, 종자, 요거 이제 그린바이오 5 영역.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의 이제 이해도에 따라서 이제 이 정책 금융으로서 투자가 펀드가 형성이 되고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인 시각에 이제 많이 배웁니다. 서울대 평창 캠퍼스 와서 이제 배우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유용한 것 같아서 최근에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니는데 유익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분변에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많이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뭐가 좋으냐? 이제 변비와 설사가 문제가 해소가 돼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대표적으로 나는 현상이 아랫배가 아픈 이제 설사, 배탈 그리고 변비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비싸지 않으니까 편의점 가서 프로바이오틱스랑 크게 써놨어. 그걸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먹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4년째 됐는데 확실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명의 같은 데서도 이제 소개는 됐는데, 만성적으로 약을 먹어도 이 배탈이 나지 않는 설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분변 치료를 해서 학문으로 남의 건강한 분변,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실험용으로 아직 쓰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시술을 이제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70% 이상이 치유 효과. 대단하죠. 먹는 것보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분변 치료는 인터넷에 쳐보면 굉장히 보편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보조를 하나 이제 설명을 하면은 아까 상추가 잠깐 나왔죠. 그게 이제 전라남도 특허 이제 그 상품인 앞에 있어요. 이 흑화랑이라는 상추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타신이라는 이런 수면을 이제 불러오는 이것이 한 20배 정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추 먹어도 되고 이 이제 건강기능식으로 굉장히 잘 팔려요. 흑화랑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이제 우리 식물로 주시는 것이 이제 제가 구분할 때는 홍수전, 홍수후, 그죠? 홍수전에는 지금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내게 주노니, 그죠?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채소와 과일이죠. 채소와 과일. 이 창세기적 이제 푸드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자, 육류 소비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육류 소비. 9장 3절에 보면 산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많은 식물들이 소실됐을 것이다. 노아의 방주에 모든 종자가 다 태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창조과학자들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홍수 전에는 식물로만으로도 이런 동물성 어떤 단백질, 영양분의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홍수 이후에 그런 이제 영양분의 문제 때문에 불균형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이다. 이런 이제 학자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자, 성도의식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일단 몸에 대해서 몸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다. 그래 몸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성령의 전이고,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 이제 그 많은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로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은 피해라. 그것은 주로 정결과 구별에 관한 그런 이제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로 받으면 볼 것이 없다. 이런 내용. 그래서 모든 음식에 대해서 또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도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리를 거절했었는지, 또 신명기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당한 후에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떡의 문제. 굉장히 1차적인 어떤 원초적 어떤 이런 본능에 자극을 한다고. 먹는 것이 굉장히 식도락 있지만 우리 직장 설교에서 이제 금식을 굉장히 좀 이렇게 남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행사가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달 금식, 뭐 20일 금식 이런 걸 많이 해. 그러면서 금식을 이제 자원받는데 제일 먼저 채워지는 게 아침이야. 그래서 아침 금식은 내가 볼 때 이게 금식인가 금식 아닌가. 그래서 그냥 두면은 이제 저는 보면은 내가 먼저 아침을 이렇게 선점을 할 수 없잖아요. 목사인데. 그냥 가만 두면은 전심이나 전혀 걸리는 거야. 근데 전심은 이제 우리 식사라는 게 챙겨오고, 펠로십이고, 식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저녁을 배정을 해주는 거야.
저녁은 참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식을 이걸 그냥 막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막 그냥 릴레이로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고충은 있어요. 어쨌든 이 먹는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모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가 네 가지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네. 자, 일단 상세기적 식습관이 중요하다. 요즘은 보면 굉장히 많이 먹어서 대부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많이 먹어서 이게 영양 결핍에 문제가 없고 영양 과잉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태펀드가 생겨서 농식품의 어떤 투자가 지금 16년 됐는데 850개 기업에 한 2조 정도 결정이 돼서 한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갔어요. 지분 투자가 돼서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따져보면 건강기능식은 적어요.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이 건강기능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메디푸드를 만들어내요. 메디푸드. 메디칼 플러스 푸드인데, 그래서 여성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런 건강기능식 의와 유사 제품들이 나오는데 투자가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관절에 좋고 위장에 좋고 뭐 하여튼 뭐 그냥 몸에 좋은 게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3년, 5년, 7년 그 매출이 오르고 이렇게 해야 이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매출이 안 올라.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특별히 그게 아프고 다 인정해. 그거 먹으면 물이 좋고 뭐 그냥 여기저기 다 좋은데, 그냥 그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이제 그거는 기능성 유산균이기 때문에 잘 되는데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투자가 안 되고 안 팔린다 이거죠. 왜냐? 안 먹어도 되니까. 그리고 대체식품들이, 대체용품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먹는 데 쓰는 비용보다 살을 빼는데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상세기적 식습관.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또 아까 이제 상추도 소개하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에 여러 가지 그런 약재료들 말씀 그냥 다 넣었잖아요. 에스겔서에 물이 흐르고 강좌우에 그냥 나무가 있고 실과가 열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추출 그거는 별개로 이제 그 좋은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식습관은 상세기적 식습관을 유지할 때 건강해진다. 두 번째, 성경에 먹는 문제와 노동의 문제를 연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노동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데살로니가 후서입니까? 이런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노동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먹는 문제와 교제의 문제와 연계해 가지고 기다려서 한 끼 먹어라 이렇게 식당에 쓰는 데도 있어. 굉장히 성경적이야. 미리 와서 먹지 말고 늦게 오는 사람들 위해서 남겨둬라. 이런 것은 하나의 일찬의 의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노동과 운동으로 우리는 입맛을 돋구는 것, 밥맛을 돋구는 것, 이것이 저는 성경적 푸드테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비타민을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사망률 4% 증가 이런 기사가 있어요. 비타민을 이제 보면 엄청나게 경남작을 먹을 거냐 고련단을 먹을 거냐 다 고민을 하는데 이게 일반화된 만능은 아니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전체 국민들의 건강이 사망률이 낮아야 되는데 왜 증가하느냐? 다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의 어떤 이런 그 오용, 어떤 과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약은 굉장히 정밀한 실험으로 개별 맞춤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건강기능식은 굉장히 좀 듬성듬성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건강기능식과 약품은 같은 식약처와 관련돼도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 두 가지 상식적 집습관, 노동과 운동으로 입맛을 돋구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오늘 목사님 말씀이 나오는데 욕망 극복이에요. 욕망 극복. 이게 네 가지를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은 금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절제의 균형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일단 과식, 그죠? 편식, 폭식, 그리고 자문서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탐식, 그죠? 내가 탐식자이거든? 그냥 목에 칼을 돌아내는 게 탐식기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뇌물의 문제일 수 있고, 이 상당히 이제 보면은 어쨌든 이게 네 가지는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제와 균형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제 자신에게 적용하면은, 자, 이게 이제 이걸 저녁 때 보면은 이게 과식하기 쉬워요. 저녁이. 저녁을 이게 조심해야 되고, 점심 때, 그죠? 그래가지고 이 뷔페에 가면 위험한 게 뭐냐면, 구내식당이 좋은 점은 영양사가 딱 정해져요. 영양사가. 그런데 뷔페 식당은 내가 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자, 일단 편식이 들어가. 그리고 음식 종류가 많고 비싸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과식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탐식은 은밀하게 어두운데 좀 좋은 데서 먹을 때 봉투도 주고 책 같은 거 줄 때 이제 봉투도 넣어주고. 우리 은행 우리 노조위원장 하셨으니까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뭐 간접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직접 경험은 아니시고. 우리 신병호 장로님 우리 새벽 뭐 있잖아요. 알잖아요. 어쨌든 이게 네 가지. 폭식. 저는 이게 두릅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은 이 먹어버린다. 항상 먹어버려. 이게 문제예요. 폭식. 이거. 감자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절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육체 영양 공급의 공급 이상의 영적인 의미. 자,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비를 거절했어. 그냥 채소만 먹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게 만나 이야기잖아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만 먹어도 광야 때 그냥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도 보면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주일날 분명히 나가지 마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빈 그릇으로 이제 돌아온 사람이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 욕심의 문제. 그걸 또 남겨둔 사람인데 상했잖아요. 식품은 유통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2년, 그냥 신선식품 이런 부분들, 그건 1년 6개월, 굉장히 까다로운데, 우리는 이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그 음식에 대한 규제가 아주 강화되고, 그래서 선진국, 특히 유럽으로 갈수록 음식값이 비싼 이유가 전부 그냥 이 가격에 증가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 증가를 했기 때문에 비싼 거거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골의 할머니가 연탄불에 라면을 냄비에 끓여서 파는 이런 부분, 뭐 이런 게 그쪽은 안 통하는 거지. 그냥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 굉장히 규제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신교회는 뭐 잘 먹잖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가 아니고 20대 때 우리 그 사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으면서 서신교회에서 제가 그 수혜자예요. 그래서 뭐 아침마다 노래를 한 곡 부르면서 이제 맹사모도 있었고 그때 서신 성사모 멤버들인데 예, 그걸 먹었어. 하여튼 뭐 보면 그 뭐 재료가 식품의 재료가 좋았다기보다는 정성으로 항상 이제 금토일 이렇게 먹고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먹고 가서 굉장히 이 성경적 푸드테크 예. 은혜로 그냥 그거는 뭐 이게 만나 이상의 그런 것을 먹고 저는 따라서 그리고 이제 뭐 하늘산 같은데 솥단지 들어가서 그냥 뭐 이렇게 그 숟가락 소리 나면서 먹는데 이게 보면 영적으로 다 맞는 거죠 이게. 뭐 하여튼 거의 뭐 최고의 이 영적 공동체로서 서신교회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자라왔고 자라가고 있어요. 육체 영양 먹는 이상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먹을 때 함께 먹는 거, 그죠? 사도 바울이 있잖아. 시컷 뭐 잘 먹고 있어. 너 집에 가서 먹어. 왜 교회 와서 그렇게 먹고 그냥 그 다른 사람 늦게 왔는데 음식 떨어지면 얘나 지금 다 되게 화나는 거야. 그리고 여인원들 먼저 와서 먼저 먹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먹을 때는 함께 기다려서 같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왕의 진미가 나와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안 먹어야 되는 거고, 그죠? 만나를 먹는 그 자세로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첫 번째 푸드테크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푸드테크는 포도주를 물로 만든 게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그 잔치를 아주 즐겁게 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금식을 즐겨하는 것보다는 항상 잔치하면서 잘 먹고 기도하고 이런 균형 있는 금식도 금식이지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잘 적용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서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